한국에서 1시간이면 갈 수 있는 후쿠오카는 비행시간도 짧고 항공권도 저렴해서 언제든 부담없이 다녀오기 좋은 인기 많은 여행지지만 여행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먹는 거 말고는 할 거 없는 심심한 여행지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여행 계획만 잘 세우면 일본 그 어떤 여행지보다도 만족스러운 곳이 될 수도 있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저희도 처음 후쿠오카 여행 갔을 땐 먹는 거 말고 뭐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여러 번 다녀와 보니 후쿠오카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되었고, 이번 영상에서는 후쿠오카 여행 가는 친한 친구에게 알려준다는 생각으로 여행 중 궁금했던 것들과 실제로 여행하면서 좋았던 점들, 또 아쉬웠던 점들을 최대한 상세하고 솔직하게 알려드리려고 해요. 끝까지 보시면 여행 준비하는데 도움되는 정보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후쿠오카는 크게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하카타, 텐진 다이묘, 나카스 이 세 구역과 주변 지역들로 나눌 수 있어요. 가장 먼저 후쿠오카 여행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하카타는 대형 백화점과 쇼핑몰들, 수많은 호텔과 맛집들이 모여 있어 후쿠오카에서 가장 도시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곳이에요. 또 후쿠오카 공항은 물론이고 유후인 베푸 등과 같은 근교 지역까지 모두 하카타역을 통해 이동하기 때문에 후쿠오카 여행 일정 중 한 번쯤은 반드시 지나가게 되는 곳이기도 해요. 그래서 하카타는 쇼핑, 그리고 일본의 도시적인 분위기를 좋아하는 분들이나 근교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에겐 잘 맞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다음으로 후쿠오카를 대표하는 번화가 텐진과 다이묘. 텐진에는 고급 백화점부터 대형 쇼핑몰, 그리고 관광객과 현지인들로 가득한 텐진 지하상가, 돈키호테까지 모두 모여있는 쇼핑 스팟으로 쇼핑 좋아하는 분들이 시간을 보내기 좋은 곳이라고 생각해요. 또 바로 옆 다이묘 거리로 이동하면 감성적인 카페와 편집샵, 그리고 다양한 로컬 맛집들이 있어서 후쿠오카의 젊고 트렌디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곳이기도 해요. 그래서 텐진, 다이묘 지역은 쇼핑을 좋아하거나 감성적인 카페, 로컬 맛집 다니는 걸 좋아하는 분들에게 잘 맞는 지역이에요. 다음으로 후쿠오카의 밤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지역, 나카스는 강을 따라 길게 늘어진 포장마차들과 수많은 이자카야, 술집들이 모두 모여 있어 낮보단 저녁에 방문했을 때 더 매력적인 동네라고 생각해요. 또 후쿠오카의 야경을 즐길 수 있는 나카스 크루즈 등이 있어서 일본 특유의 화려한 느낌을 가장 강하게 느낄 수 있는 곳이기도 해요. 다만 나카스 포장마차 거리는 관광객이 많이 찾는 지역인 만큼 관광객을 상대로 비싼 금액을 요구하는 곳들도 많기 때문에 술을 즐기지 않는 분들이라면 나카스 포장마차 거리는 후쿠오카의 밤 분위기를 즐기며 가볍게 산책하는 정도로 방문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그 밖에도 도심 속에서 잠시 쉬어가기 좋은 오보리 공원, 후쿠오카에서 바다를 볼 수 있는 모모치 해변, 일본에서 가장 높은 해변 타워인 후쿠오카 타워 등을 볼 수 있는 서쪽 지역, 신선한 해산물을 맛볼 수 있는 왕간시장, 도심에서 온천을 즐길 수 있는 나미야노이 온천, 하카타 포트타워 등이 모여있는 베이사이드 지역이 있고, 가볼 만한 근교 지역으로는 온천과 아기자기한 거리를 즐길 수 있는 유후인, 다양한 온천과 지옥 온천으로 유명한 베푸, 역사적인 신사와 먹거리를 즐길 수 있는 다자이후, 전통적인 일본 소도시 감성을 느낄 수 있는 히타 등이 있어요. 이제 후쿠오카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았으니까 후쿠오카에서 가볼 만한 곳들이 어떤 곳이 있는지 알아보고 그 중에 내 여행 스타일에 맞는 관광지를 골라서 여행 계획을 짜면 돼요. 후쿠오카가 워낙 대형 쇼핑몰도 많고 쇼핑을 즐기는 게 후쿠오카 여행의 큰 즐거움이지만 개인적으로 여행지에서 쇼핑만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기도 하고 후쿠오카는 쇼핑만 하기에는 아까운 다양한 매력이 있는 여행지라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가장 먼저 추천하고 싶은 곳은 스미요시 신사와 라쿠스이엔이에요. 후쿠오카는 생각보다 전통적인 일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관광지가 많지 않은 편인데 스미요시 신사는 하카타역에서 도보로 이동할 수 있을 정도로 도심 한가운데에 있어서 찾아가기도 쉬운데 붉은 빛이 도는 건축물들과 오래된 나무들, 조용한 산책길이 어우러져 있어 짧은 시간 안에 일본 특유의 분위기를 느끼기 좋더라고요. 규모가 아주 큰 편은 아니라 30분 정도면 충분히 둘러볼 수 있고 오미쿠지 같은 일본의 전통적인 문화도 가볍게 경험해볼 수 있어서 하카타 근처 일정에 넣기 좋은 코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스미요시 신사에서 도보 3분 거리에 있는 라쿠스이에는 푸릇푸릇한 작은 일본식 정원을 갖추고 있는 전통 가옥인데 규모가 큰 정원은 아니지만 고요한 전통 가옥에서 일본식 정원을 보며 다도 체험도 할 수 있는 곳이라 후쿠오카 여행 중 잠깐 들려서 일본 왔구나 하는 느낌을 흠뻑 느끼면서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기 좋은 곳이라고 생각해요. 다음으로 추천하고 싶은 곳은 나미야노이 온천과 왕간시장이에요.
일본 하면 온천은 또 빠질 수 없잖아요. 근데 후쿠오카에서 온천을 즐기려면 보통 유후인이나 베푸처럼 근교로 나가야 한다고 알고 계신 분들 있으실 텐데, 나미야노이 온천은 후쿠오카 시내에서 버스로 약 20분 정도면 갈 수 있는 온천이라 부담 없이 다녀오기 좋은 곳이에요. 특히 일본스러운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노천탕도 다양하게 있어서 많이 걷고 난 뒤 피로를 풀기에 만족스러울 만한 온천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미야노이 온천에 갔으면 바로 옆에 위치한 하카타 토요이치도 꼭 한번 가보는 걸 추천하고 싶어요. 이제는 120엔으로 가격이 올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 대비 퀄리티가 엄청 좋아서 온천에서 피로 싹 풀고 가볍게 식사하기 좋은 코스로 함께 방문해보는 걸 추천해요. 또 후쿠오카 여행에서 하루 정도 시간을 낼 수 있다면 유후인이나 베푸 같은 근교 지역을 다녀오는 것도 추천하고 싶어요. 저희도 이번에 유후인 베푸 1일 투어로 다녀왔는데 하루 동안 여러 지역을 둘러보면서 고즈넉한 규슈의 매력을 경험할 수 있는 만족스러운 시간이었어요. 아기자기한 상점가와 긴린코 호수, 일본 시골 온천마을 특유의 분위기 때문에 마치 일본 애니메이션 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던 유후인. 지옥온천처럼 후쿠오카에서는 보기 힘든 독특한 온천 관광지를 볼 수 있었던 베푸. 그리고 이곳저곳 다양한 장소에서 예쁜 사진도 남기다 보니 개인적으로 후쿠오카 여행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정 중 하나였어요. 다음으로 후쿠오카의 밤을 즐기고 싶다면 나카스 크루즈도 추천하고 싶어요. 대부분 나카스를 포장마차 거리로만 많이 알고 있지만 강 위에서 바라보는 나카스의 야경도 꽤 매력적이라고 생각해요. 크루즈에서 바라보게 되는 강변을 따라 들어선 건물들과 불빛, 그리고 크루즈에서만 느낄 수 있는 후쿠오카의 밤 분위기를 짧은 시간 안에 느낄 수 있어서 꽤 낭만적이더라고요. 이외에도 매시간 분수쇼가 열리는 대형 쇼핑몰 캐널시티, 모모치 해변, 라라포트, 후쿠오카 타워, 오호리 공원 등 다양한 관광지들이 있으니 취향에 맞게 일정에 추가하면 될 것 같아요. 후쿠오카에서 가볼 만한 곳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막상 일정 짜르니 막막해서 그냥 정해뒀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정리해드리자면, 여행 중 하루의 메인 일정을 스미요시 신사 라쿠스이엔, 하루는 나미야노이 온천 하카타 토요이치 쪽 일정을 넣고 나머지 시간은 텐진과 다이묘 쇼핑 또는 개인적으로 꼭 가보고 싶었던 곳을 넣는 걸 추천해요. 그리고 저녁엔 나카스 크루즈를 타고 근처 이자카야나 로컬 맛집을 즐기면 하루 마무리 코스로 꽤 만족스럽다고 생각해요. 또 일정 중 하루 정도 여유가 있다면 유후인 베푸 같은 근교 지역을 더해 여행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후쿠오카 여행의 만족도는 숙소 위치에 따라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다른 건 몰라도 숙소 위치만큼은 꼭 신경 써야 한다고 생각해요. 맛집을 비롯한 대부분의 즐길거리가 하카타, 텐진, 그리고 나카스 주변에 모여있고 중심지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대부분 주택가라 할 게 없는데, 그렇다고 좁디 좁은 일본 호텔에서 호캉스를 즐기기에도 애매하기 때문이에요. 또 일본은 기본적으로 교통비가 비싼 편이고 후쿠오카는 밤 늦은 시간까지 다니는 대중교통도 많지 않은 편이라서 숙박비가 조금 더 들더라도 웬만하면 하카타역과 텐진역 사이 혹은 나카스강 주변처럼 주요 관광지를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위치에 숙소를 잡는 걸 추천해요. 저희도 첫 후쿠오카 여행 때 공항 근처에 숙소를 잡았다가 밤 늦은 시간에 숙소 돌아가는데 1시간을 넘게 걸어가느라 엄청나게 고생한 적이 있어서 그 이후로는 후쿠오카 갈 때 무조건 중심지에 숙소를 잡고 있어요. 후쿠오카는 여러 번 여행하면서 다양한 숙소를 가봤는데 이번 여행에서 머물렀던 벤도 호텔 하카타가 가장 만족스러웠어요. 일단 나카스 거리와 텐진까지 도보로 이동할 수 있어서 낮에는 하카타와 텐진을 둘러보고 저녁엔 나카스에서 이자카야나 맛집 투어를 즐기다가 걸어서 숙소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이 정말 편하더라고요. 또 후쿠오카는 평범한 호텔들도 1박에 10만원 후반에서 20만원 가까이 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긴 컨디션이 엄청 좋은 신축 호텔인데다가 일본 호텔 치고 객실도 넓은 편인데도 20만원대에 이용할 수 있어서 가격도 만족스러웠어요. 특히 나카스강 바로 앞에 있어서 큰 창밖으로 캐널시티와 나카스강이 보이는데 답답하다는 느낌이 전혀 없고 낮이나 밤이나 이뻐서 뷰도 너무 좋았어요. 개인적으로 저희가 지금껏 이용했던 일본 숙소들 중에서도 손에 꼽을 정도로 만족스러웠던 숙소라서 요즘 주변 사람들이 후쿠오카 간다면 제일 먼저 이 숙소를 추천해주고 있어요. 후쿠오카에는 맛있는 식당들도 많고 가보고 싶은 맛집들도 너무 많지만 저희가 직접 다녀왔던 곳들 중 특히 만족스러웠던 곳 2곳만 추천해드릴게요. 저희는 일본 여행 갈 때마다 야끼니쿠 맛집은 꼭 한두 군데씩 찾아다니는 편인데요.
사실 일본에서 야끼니쿠는 웬만하면 실패하기 어려울 정도로 평균 이상을 하는 곳들이 많은데 저희가 이번에 후쿠오카에서 갔던 이 식당은 조금 다르더라고요. 고기 퀄리티는 물론이고 가게 분위기, 서비스까지 전체적인 만족도가 정말 높아서 지금까지 일본에서 다녀온 야끼니쿠 식당들 중에서도 가장 맛있게 먹었던 곳이에요. 가격은 일반적인 야끼니쿠 식당들에 비해서 저렴한 편이라고 할 순 없지만 우리나라로 치면 한우 2플러스에 해당하는 A5 등급의 최상급 일본산 후구를 이 정도 가격에 먹을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오히려 합리적인 가격의 맛집이에요. 저희는 모든 세트를 비롯해 여러 부위를 주문해서 먹어봤는데 보통 와규를 먹으면 입에서 녹는다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여기는 정말 한 입 먹자마자 입에서 녹으면서 아, 좋은 고기는 이런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풍미와 식감이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이 식당은 이미 유명한 곳이라 예약 없이 방문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후쿠오카에서 제대로 된 야끼니쿠 한번 먹어보고 싶다면 자신있게 추천하고 싶은 곳이에요. 두 번째로 추천하고 싶은 곳은 텐진에 있는 스시 맛집이에요. 후쿠오카에는 유명한 스시집이 정말 많지만 웬만한 유명 스시 맛집보다 훨씬 맛있게 먹었던 곳이에요. 무엇보다 관광객보다 현지인 비율이 훨씬 높았던 곳이어서 후쿠오카 로컬 분위기를 느끼기에도 좋은 곳이었어요. 메뉴는 스시부터 카이센동, 각종 회, 식사류, 안주까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스시 퀄리티에 비해 가격이 꽤 합리적인 편이라고 느껴졌어요. 저희는 모듬 스시와 고등어 회를 주문했는데 회가 정말 신선해서 식감이 엄청 탱글탱글했고 먹는 내내 이 집이 왜 현지 분들한테 인기가 많은지 알 것 같더라고요. 분위기도 좋고 직원분들도 친절하고 음식 퀄리티도 훌륭한데 가격까지 부담스럽지 않아서 개인적으로 이번 후쿠오카 여행에서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식당 중 하나였어요. 저희는 운 좋게 예약 없이 워크인으로 방문했는데 저녁 시간대는 미리 예약해야만 들어갈 수 있으니까 방문하실 분들은 미리 예약하고 가시는 걸 추천해요. 아, 참고로 여긴 실내 흡연이 가능한 곳이니까 비흡연자분들은 참고해주세요. 후쿠오카는 공항에서 시내까지 이동하는데 약 2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을 정도로 일본에서도 손꼽히게 이동이 편한 도시예요. 후쿠오카 시내 중심지까지 이동하는 방법은 크게 버스, 지하철 두 가지가 있어요. 가장 먼저 지하철을 이용할 경우 무료 셔틀버스를 타고 국내선 터미널로 이동한 뒤 지하철로 갈아타야 해서 조금 번거롭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하카타역까지 두 정거장 약 5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고 또 텐진까지도 10분 정도면 도착할 수 있어서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방법이에요. 다음으로 버스는 국내선 터미널까지 이동하지 않고 국제선 터미널에서 바로 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출퇴근 시간이나 교통 상황에 따라 예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다는 단점이 있어요. 저희는 지하철, 버스 모두 이용해봤는데 개인적으로 버스를 타고 갔을 때 퇴근 시간에 걸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도 했고 후쿠오카 공항에서 시내까지 이동하는 게 워낙 가깝기도 하고 지하철도 잘 되어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지하철을 이용하는 걸 추천해요. 그리고 보통 택시비가 비싼 일본에서 공항에서 시내까지 택시로 이동하는 건 추천하지 않는 편인데 후쿠오카는 공항과 시내가 워낙 가까워서 가족여행이나 아이와 함께하는 여행이라면 택시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일본은 쇼핑 천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일본에서만 살 수 있는 유명한 아이템이 정말 많은데 사실 돈키호테에서 파는 아이템이나 유명 브랜드 제품들은 일본 어디에서나 살 수 있어서 후쿠오카 기념품이라고 선물하기엔 약간 애매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제가 후쿠오카에서 시작된 브랜드이자 일본 현지 사람들도 정말 많이 사는 특별한 기념품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바로 카야노의 아고다시 일본식 육수팩인데요. 이건 육수팩을 물에 넣고 몇 분 끓이기만 하면 우동, 오뎅탕 같은 일본식 국물 맛을 내기 좋아서 요리 좋아하는 분들에게 꽤 실용적인 기념품이라고 생각해요. 저희도 하나 사서 한국 와서 이 육수로 국물 요리를 해먹어봤는데 특별한 재료를 넣지 않았는데도 국물 맛이 훨씬 깊어져서 엄청 만족스러웠어요. 부피도 작고 30개입 기준 약 2,000엔 정도라 부담도 없어서 요리 좋아하는 가족이나 지인들 선물로 사오기에도 괜찮더라고요. 후쿠오카에서 돈키호테 드럭스토어, 의류 브랜드 쇼핑 말고 좀 더 현지 느낌 나는 기념품을 찾고 있다면 이 육수팩 추천해요. 너무 즐거운 후쿠오카 여행을 다녀와서 그 어떤 여행지보다 영상이 길어졌는데 후쿠오카에 대해 더 하고 싶은 이야기들은 다음 영상에서 또 이어서 해볼게요.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즐거운 여행 되시길 바랄게요. 재밌게 봤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